당신 눈엔 저 선수들이 안 보여요? 정말 갈 때까지 간 올림픽이구만. 여기 프랑스에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생강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을 보며 이건 국제 대망신 대회라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원래 파리올림픽 특수를 노려 유튜브 영상을 마구 올릴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정부와 조직위의 어이없는 운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쳤다며 프랑스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또 프랑스의 한국인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행태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맙니다. 이러한 분노를 의식한 프랑스는 급기야 올림픽 지우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100만 유튜버가 폭로하는 파리올림픽. 과연 무슨 내용일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6살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식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가끔은 직접 그 나라에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 채널은 특별히 어떤 한국가만을 소개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프랑스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서 만들 때마다 조회수가 무척 잘 나오기도 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올림픽 소식을 전하기 위해 파리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란 점도 많았기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나라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흥미롭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본 파리 올림픽의 모습을 오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물론 부끄러운 내용도 많지만 모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된 이유부터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좋을지 항상 고민을 해야 하고 대본 작성과 영상 편집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겨우 완성한 완성본을 업로드했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어서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구독자분들의 꾸준한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포기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사실 제 또래의 프랑스 여학생들이 최근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한국의 K-팝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양한 K-팝 가수들을 좋아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도 특히 BTS를 좋아해서 뭘 할 때든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BTS 노래를 들으면서 다니기도 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K-팝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갈수록 한국의 음식이나 드라마, 영화, 뷰티 등 다방면에서 한국 문화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저는 프랑스 내 이러한 한국 문화의 유행 덕분에 한국 소개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반의 반도 크질 못했을걸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고맙고 또 동시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실제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어린 여학생들이나 20대들에게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나라이고 프랑스 내에서 불어닥친 한류 열풍은 어느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핫하답니다. 프랑스에선 K-팝 그룹들이 콘서트를 개최하면 수많은 팬들이 몰리며 티켓이 금세 매진될 정도이고 한류 열풍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프랑스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자국 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잖아요. 때문에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프랑스에 관광을 와서 영어를 사용해도 쉽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프랑스인들이 다른 나라 언어에 이토록 관심을 가진다는 건 사실 그동안의 프랑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놀라운 일도 있었잖아요.
제가 무척 흥분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BTS의 멤버진이 이번 파리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오게 된 일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의 유명 유튜버가 진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이는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BTS와 한국을 좋아하는지가 드러난 일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처럼 요즘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국 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야 말았어요. 저는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기 위해 약 한 달간의 일정을 모두 파리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어 온갖 상황을 전부 들여다보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이 열리는 시점부터 비싼 개막식 티켓을 구매하여 직접 보러 가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그때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들 정도로 민망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소개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를 해버린 것인데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요즘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그토록 엄청난데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시민들의 한국 사랑과 별개로 프랑스 정치권에서 한국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 한국은 문화적인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방산이나 원전 수주 등 굵직한 사업에서 유럽, 특히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프랑스를 물리치고 막대한 돈을 쓸어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배가 아팠고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더군요.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미지가 그리 좋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면서 한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저열한 의도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탓에 한국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프랑스 제품을 불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제가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을 건드는 건지 참 답답할 뿐이고 같은 나라이지만 이런 건 정말 찌질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더 찌질했던 것은 한국 사진만 국기를 일부러 흐리게 처리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죄다 국민들이 짊어질 뿐이고 프랑스 정부나 조직위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에 뚜렷한 사과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정말 제가 대신해서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개회식은 저속함과 기괴함의 향연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관객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완전히 저버린 필리프 카트린느의 공연은 정말 끔찍했는데 옷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는 파란 망사 옷을 입고 그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감정을 무시한 채 진행된 최고의 만찬 패러디는 종교계의 거센 항의까지 받았으며 여장을 한 남성 무용수들, 거의 알몸을 드러낸 가수, 핏빛 창가에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 남성, 여성,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 3명이 동시에 결혼을 하는 장면 등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올림픽에서 각국의 정서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노골적인 성적 암시는 많은 이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죠. 결국 IOC는 개회식 동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함과 동시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특히 남성 댄서의 부적절한 노출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고 온 가족과 함께 개회식을 보다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다는 비난이 여전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유로운 마인드의 프랑스인이지만 이러한 개회식 장면이 너무도 불편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은 마음이 보는 내내 들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정말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러한 장면을 다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개회식 이후에도
파리 올림픽은 가면 갈수록 저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방침을 내세우며 각국에서 온 선수들에게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고 또 육류 음식마저도 과감히 빼버리는 바람에 힘을 내야 하는 선수들 입에서 늘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컨디션 조절이 생명인 선수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이 좋아 저탄소 친환경이지 이는 프랑스 정부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뒷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각국 선수들에게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를 보러 온 관람객들 또한 파리의 살인적인 물가와 불안한 치안 상황에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 중에서도 도난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려보려고 했지만 이쯤 되니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올림픽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올림픽 영상을 올리면 역효과만 날 것 같더군요. 진작부터 올림픽 특수는 그냥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강의 수질 문제 또한 한참 전부터 말이 참 많았잖아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기어코 선수들을 생강에 밀어넣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특히 수영을 좋아해서 이 생강 수영 경기에 대한 이슈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파리에 살면서 늘 생강을 보며 살아온 제가 장담컨대 생강은 절대 사람이 들어갈 물이 아니에요. 딱 보기에도 물 자체가 더러운 게 눈에 보이고 이는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생강에서 수영 경기가 열린다고 했을 때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이를 조롱하였고 시장이 직접 수영을 해보이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생강에 똥을 싸자고까지 한 거거든요. 프랑스는 이런 생강에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질 정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수질은 하나도 개선되지 못하였고 그간 환경단체에서도 강에서 수영 적합 기준치를 뛰어넘는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회식 날엔 비까지 너무 많이 내려 생강 수질이 원래보다 더 나빠졌고 대장균과 박테리아 수치가 완전히 핫수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도 했죠. 결국 생강의 수질은 개회식 이후까지 개선되지 못했고 다급해진 조직위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수질 검사를 진행하며 단 한 번이라도 기준 수치가 되면 경기를 강행할 계획이라 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준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 28일과 29일 진행하기로 했던 수영 사전 훈련은 내리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3번이나 경기가 연기된 끝에 조직위는 이제 생강 수질이 괜찮아졌다면서 결국 선수들을 똥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소식을 듣고 당신이라면 똥물에 뛰어들겠는가?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똥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내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진다며 대체 프랑스는 왜 실내 경기장을 준비하지 않은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화가 난 선수들을 무시한 채 실제 생강에서 경기는 강행되었고 그동안의 준비를 헛수고로 만들 수 없었던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누런 생강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가 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건 바로 조직위의 의도적인 감추기 행태였어요. 경기가 끝나자 조직위는 메달을 딴 선수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들은 운 좋게 그 어떤 올림픽 종목보다 아름다운 경기장을 썼다고 본다. 이런 장점에 비하면 생강이 더럽다는 건 조그마한 위험일 것이다. 그래도 프랑스 정부가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그 사실을 알고 경기하는 게 모르고 경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프랑스와 프랑스 정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사실을 안다. 물론 이렇게 큰 도시에는 어디에나 오염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직위를 지나치게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메달을 땄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 좋은 소리를 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러운 물을 너무 많이 마셔 뒤에서 구토를 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은 경기 직전에 구토를 심하게 했다. 생강 훈련 때문인지 내가 긴장해서인지는 모르겠다며 장소 때문에
이번 올림픽 트라이애슬론이 주목받았지만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짤막하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는 이는 쏙 빼버리고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생강 수영대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위해 선수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현재 결막염과 외이염, 피부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마크롱 대통령은 생강에서 여자부 경기가 열리는 도중 SNS에 선수들이 입수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제 생강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글을 쓰는 얄미운 모습까지도 보이더군요. 과거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서울의 한강은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비칠 정도로 맑은 물 같아 보였는데요. 수영을 하려면 최소한 한강 정도의 수질은 되어야 했어요. 파리시는 지난 7년간 한국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강 정화 사업을 벌였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싶을 정도로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생강인데 이러한 더러운 물에서 결국 수영 경기를 치른 선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네요. 세계인의 조롱이 된 생강 수영 경기를 밀어붙인 조직위에게 프랑스인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또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선수들에게 제가 다 미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파리시 경찰이 지나가는 한국인의 태극기를 빼앗은 일이 생겼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상이 워낙 떠돌아다녀서 저도 알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태극기를 빼앗은 파리 경찰이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경찰은 한국을 좋아해서 국기를 수집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의 국기를 그렇게 빼앗아가 버린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일은 파리 경찰이 한국 시민을 무시해서 벌인 일이라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동양인이니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국기를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이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파리 올림픽인데요.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엔 올림픽의 특수를 누리면서 그 기간 동안 유튜브 영상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저였지만 프랑스 정부와 조직위의 어이없는 운영 행태로 인해 제 기대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요즘 그냥 빨리 올림픽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참 스트레스 받는 요즘이에요. 선수들에게도 미안하고 프랑스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미안하며 또 프랑스로 인해 상처받은 나라, 특히 한국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요즘인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을까요? 제발 더 시끄러운 일만 생기지 않았으면 하네요. 아무튼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글을 마쳐야겠습니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파리 올림픽이 무사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 주의하시고요. 여기 프랑스 파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료 공무원들과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뒤 큰 충격을 받고 프랑스 실체를 모두 까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만홍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에서는 올림픽 때문에 온도시가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시청은 더더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곤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도로나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상점들의 영업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시민들의 들뜬 분위기 탓에 도시 자체가 떠들썩해지곤 하는데 우리 파리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유명한 관광 도시였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더더욱 유명해지고 관광지로서도 더 개발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었죠. 하지만 그러한 큰 기대와 달리 최근 파리의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무척 기뻐합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프랑스 시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들은 오히려 파리로 오려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오지 마세요. 모든 걸 취소하세요. 항공, 숙박, 티켓을 취소하세요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파리 올림픽 기간 내내 극심해질 도로의 차량 정체와 통행 제한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게 뻔하니까요. 심지어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이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미 파리 올림픽 개막 때문에 곳곳의 도로들은 통제되어 있고 생강 주변은 이미 봉쇄된 곳이 많답니다. 보통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올림픽에서 파리 시민들의 분위기는 참 이례적이기는 해요. 파리 관광청에서는 올림픽 기간에 무려 1,60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고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이용도 피하라고 해요. 이러니 파리 시민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와 파리시가 이곳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서 당분간 파리를 떠날 거라고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 물가 급등과 교통 대란, 숙소 대란, 또 테러까지 우려된다는 게 파리 시민들의 주된 불만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로 현재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관광지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에펠탑 입장료는 1인당 35.3유로로 20%가 올랐고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는 이미 30%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 지하철 운임은 심지어 평소의 2배인 약 4유로를 내야 합니다. 파리 시내 호텔의 숙박 비용은 평균적으로 3배가 뛴다고 하고요. 지하철의 경우 운임만 2배로 뛰었지 시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기간의 관광객으로 더욱 북적거리게 되어 불편하기만 할 텐데 원래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경우 크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파리 노동자들의 불만 또한 거센데요. 그들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며 크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휴가를 못 가는 동료들이 줄지어 있다며 이런 엄청난 노력에는 금전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이 시민의 약 50% 가까이 되고 올림픽 기간에 파리를 떠난다고 하는 시민들도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떠나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 때문에 떠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집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파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에 자신의 집을 등록해 올림픽 기간 동안 비싼 값을 받아 수익을 톡톡히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전 세계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는 것에 눈이 먼 나머지 프랑스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무려 100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마음 같아선 올림픽 기간 동안 휴가를 내고 어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할 일만 태산처럼 늘어나고 또 그 기간 동안 벌어질 여러 사건 사고들을 처리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혀오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사건 사고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프랑스 내에서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고 제 아무리 올림픽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순식간에 고쳐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우선 프랑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느려터진 행정 시스템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프랑스 파리 시청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프랑스는 행정 처리가 지독하게 늦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워낙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
자기 혼자 일을 좀 덜하더라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제가 3년 전에 파리시청의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국외 연수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를 보고 경악한 일이 있었거든요. 속도뿐만 아니라 업무 정확성이나 성실함도 프랑스의 나태한 공무원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 경험을 한 이후로 우리 프랑스 공무원들 일하는 게 한국과 정말 비교가 되어 보이기 시작했죠. 또 사실 파리하면 누구나 환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반짝이는 에펠탑과 웅장한 루브르 박물관, 우아한 거리. 그런데 막상 파리를 방문해보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파리의 청결 상태는 아마 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심지어 유명한 거리에서조차 길거리에 흩어진 쓰레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파리 시민들은 의외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많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거리의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기도 해요. 심지어 노상방뇨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 말이죠. 이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올림픽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데 특히 여름에는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개들의 배설물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개똥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건 물론 밟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그런데 파리에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예요. 파리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는 만큼 동시에 정말 많은 소매치기범들이 있습니다. 파리시청에서 근무하는 저도 실제로 출퇴근길에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 소매치기 문제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가늠이 되지도 않네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긴 한 건지 의문입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들이 파리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현재 프랑스는 제가 3년 전 한국으로 국외 연수를 갔을 때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또 제가 가장 한탄스러운 점은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고쳐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걸 한국을 보면서 더욱 크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3년 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 사이에 높은 신뢰도가 있어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올려두고 화장실을 가거나 노트북을 올려놓고 흡연을 하러 나갔다 오는 모습은 저에게 있어 정말 큰 충격이었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건 한국 사회 내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한 확신이 높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파리의 거리를 걷다 보면 길에서조차도 휴대폰이나 지갑을 소중히 지키며 다니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이나 지갑을 뒷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는 누군가가 그걸 바로 쏙 빼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흐르는 두터운 신뢰감이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서울 시내의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되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청결함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이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매우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청결과 안전에 신경 쓰는지를 보여주었죠. 프랑스는 좌석 곳곳에 오물들이 묻어 있어 역한 냄새가 여기저기서 풍기고 심지어 노숙자들이 지하철 내에서 용변을 보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지하철 타기가 얼마나 불쾌한지 차라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죠. 프랑스에서 이런 불쾌한 경험들만 겪다가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보니 얼마나 청결하고 편안한지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국 지하철의 쾌적함은 단순히 청결한 환경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마음껏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정말 신기했죠. 프랑스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국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 그리고 편의성은 세계 어느 나라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데, 심지어 비용도 저렴하고 환승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점은 정말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를 프랑스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지 정말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은 함께 연수를 갔던 공무원 동료와 점심을 먹고 서울 시청 근처를 걸으며 주변 풍경을 구경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점심으로 한정식을 먹고 도심을 걸으며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한정식 맛이 좋아서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왔죠. 너무 급해서 주변에 걷던 행인에게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혹시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바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켜 주더군요. 공중 화장실로 보였죠. 제가 한국에서 공중 화장실은 얼마냐고 했더니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길거리 한중간에 있는 무료 공중 화장실에서 마치 고급 호텔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깔끔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향수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청결함은 말할 것도 없었거든요. 최근 프랑스에서도 길거리 노상 방뇨를 막기 위해 무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고는 있지만 그 어느 곳을 가봐도 이렇게 깨끗한 곳은 본 적이 없었죠.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은 냄새도 심하고 지저분해서 엄청 급할 때가 아닌 이상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도 않을 정도예요. 무료이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으니 더러운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제 상식이 뒤집어질 만큼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강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논란이 크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생강 수질 문제인데요. 생강에서 올림픽 수영 종목이 치러지는데 수영을 하기엔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파리 시장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을 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시민들은 이미지 메이킹하지 말라며 조롱 섞인 반응만 쏟아냈죠. 시장이 수영을 하는 시간에 맞춰 단체로 볼일을 봐서 아예 똥물에서 수영을 하도록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실제 파리시는 7년간 한국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강 정화 사업을 벌였는데요.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강에서 수영 적합 기준치를 뛰어넘는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에 연수 갔을 때 경험했던 서울의 한강은 정말 무척이나 깨끗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소한 수영 경기를 치르려면 생강이 한강 정도의 수질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 깨끗한 한강도 그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들은 바로는 한강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에 심각성을 느낀 한국 정부는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고 강 주변의 불법 건축물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한강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강 상류에 있는 공장들의 폐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였고,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정화 작업을 추가로 시행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서울 시민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똘똘 뭉쳐 환경 파수꾼을 자처했다고 했어요. 오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직접 나서서 한강 근처를 청소하는 일도 많았다고 했죠. 즉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강은 없었을 거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대체 2조 원이란 돈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 싶을 정도로 생강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저 물에서 수영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은 대체 무슨 죄일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기사 한국에서 40년에 걸쳐 이뤄낸 것을 프랑스가 무슨 수로 7년 만에 이뤄낼 수 있겠어요? 또 돈을 아무리 들인다 한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다르게 여전히 생강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빈번한 프랑스인들의 시민의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때문에 제가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것 같긴 해요. 최근 파리시청에서 동료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파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더니 다들 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저 문제를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이미지 포장만 하려는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본 한강의 깨끗함과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생각하면 파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여러분 과연 파리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리가 정말 올림픽을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100만 유튜버로 활동 중인 마리 씨와 프랑스 시청에서 근무 중이라는 마농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앞으로 파리 올림픽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재밌는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